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6월 21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제 눈에는 의미 있어 보이는 일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야기가 일단 눈에 띄거든요. 안보실 오늘 청와대 약간 개편이 있었다. 수석거위 몇이 바뀌었다. 그런 안보실 3차장이 바뀌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우원식이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 나오려고 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거의 악담 수준의 말을 하고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민주당 내에 어떤 역학구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랄까 뭔가 정청래라는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했더니 김민석이라는 똥차에 칠 가능성이 많아졌다. 우리 수박들은 어디로 가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외에 더 국제적인 일도 국제적인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무 사진은 이건 차지연입니다. 차지연이고 봄날은 간다를 불렀을 때 그 화면을 제가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캡처를 해서 썼습니다. 이거 쓴 이유는 제 바람이죠. 제가 엊그제 천왕봉 올라가서 거기 마구의 석상이 회복된 거를 복원된 걸 봤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생각 같아요. 이 차전을 봤을 때 우리 보면 다 삼신할매가 점지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고대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 삼신할매가 차지연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일단 엄청나게 인상적인 노래였고요. 삼신할매가 지금 현생을 한다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고에 대한 흔적은 국내 여러 군데 많이 남아 있어요. 지명으로도 과거 여신의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았었다. 그것은 상당히 고대 민족이다. 인류 문화 역사상 초창기에부터 존속했던 민족들이다. 또는 문화들이다. 그때는 왜냐하면 여성 우위 사회였고 신들이 좀 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는 그 신들이 남자로 각색이 됐어요. 여신이. 근데 우리는 여신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다. 예. 자, 불교와 기독교가 등장하던 시절, 이제 2000년 좀 넘었고, 불교는 그보다 500년이 더 됐죠. 그때 이미 남성 우위 사회였고, 제가 봐서는 철기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남성 우위 사회로 바뀐 것 같거든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면은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설문할망. 예. 그리고 인천에 가면 인천에 진산이라고 불리는 계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양을 보면 의미가 한자로 적어놨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고 이런 얘기 있는데 서해안의 태안반도인가? 하여튼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톡 튀어나온 부분에 가면은 계양 할미의 전설이 남아있고 계양 할미를 모시는 사당이 아직도 있어요. 그 계양 할미는 뭐냐면은 그 서해안을 오고 가는 옛날에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항해의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음력을 쓰는 겁니다. 물때에 맞춰서 내륙지방까지 전부 다 음력을 썼잖아요. 자, 그거는 물 건너서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전부 다 그런 모르더라도 음력 날짜는 다 짚었어요. 사람들이. 잔치날도 그걸로 다 잡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에는 음력 별로 도움 안 돼요. 양력이 훨씬 최고예요. 그래서 24절기는 전부 다 양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력설을 더 크게 세거든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요. 양력설보다는. 달집 태우기 같은 게 되게 부족해 있었죠. 음력설. 예. 그리고 음력보름. 음력설하고 음력보름하고. 음력보름에 달집 태우기를 하죠. 자,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달, 음이죠. 음의 영향이 엄청 셌고 우리는 그 흔적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들 중에 한 군데다. 그래서 그 계양할미는 그 교통정리의 신이었어요. 수상항해. 지금 같으면 등대 역할을 했어요.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문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거기 가서 재산을 지내던 사당이 있어요. 그 계양할미가 7명의 딸인가가 있어요. 전설에 보면은. 그래서 그 7명의 딸을 적국으로 보내서 비슷한 역할을 하게 했다. 그쵸? 뭐 마구 전설 이름 다 아시는 거고, 설문할망도 그렇고, 이런 나라 아마 비교해보면 없을 거예요. 예. 비교 문화학이라고 해야겠나? 예. 그런 것도 지금 이번에 인하대학교에서 고대사 연구소를 새로운 방식의 방향의 고대사 연구를 위해서 연구소 출범한다니,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싶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민속학적인 부분만 뒤져봐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같이 수박 겉핥기만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그걸 제가 차지연을 오늘 등장시킨 이유기도 합니다. 예. 누구한테 비례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인간이 할 바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거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안보실 3차장 교체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 제일 문제 눈에 띄었거든요. 여자였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교황청 대사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에 유럽 갔다 와서 딱 교체를 했다? 뭐 미워서 교체했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역할은 끝났다.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중용이 되거나 그렇게 했겠죠. 일을 열심히 했으면은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교황청에 특화된 사람이었고, 그게 안보실에 있다는 게 되게 이상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이상하죠?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원래 2차장까지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김현종이 2차장이었잖아요. 그게 아마 국내외로 나눠서 1차장, 2차장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차장이 앞에 교황청이 나왔는데, 안보실이에요. 국가안보와 교황청이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가 이번에 나갔다. 그리고 3차장이 새로 누굴 뽑았다. 이 말은 이번에 교황청에 갔던 일이 아주 잘 됐거나 아니면 끝장났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는 교황청에 되게 특화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의 경력을 봤을 때. 그럼 여러분 짐작해 봅시다. 교황청하고 더 이상 접촉할 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부서 이관해도 된다. 그 접촉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결정을 하는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이태리와 교황청의 반응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의 만남에도 그렇고, 그게 분명히 교황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가 됐다는 게 일단락이, 향후는 그 다음에 팔로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차장이 필요 없다. 현재 차장이. 그 이야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안보실 3차장 자리에는 누가 약간 뭐라고 할까, 내부에서 발탁됐어요. 경제안보비서관이 들어왔다. 예. 경제인데 안보실에 왔다? 기존의 경제안보비서관이 3차장이 됐다. 이것은 교황청 일은 끝났고, 이제는 남북 아우르는 경제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예. 이란 500조 원 투자 기금, 그 다음 우크라이나, 북한 것도 바로 발동 걸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홍보를 성기홍이라고 해서 연합뉴스 사장을 앉혔더라고요. 과거에. 연합뉴스는 민주당이나 특히 이재명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글을 옮겨놓은 것은, 올려놓은 것은 언론을 손보겠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재명의 특징이 있거든요. 자신들한테 그들 출신이 그걸 하게 만들어요. 이게 묘한 긴장감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민정수석도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검찰 출신이었죠. 봉무식이. 예. 이번에 또 바뀌었는데, 이번에 바뀐 사람도, 검찰 출신이에요. 힘이 한 군데 오래 집중되지 않게 새로 교체를 했지만, 역시 검찰 출신. 너희 목은 너희가 따라. 이런 분위기가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거는 연합뉴스 사장을 홍보수석에 앉힌 거랑 마찬가지예요. 손본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가 너희를 손봐라.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존의 안보실 3차장이었죠. 교황청 대사를 역임했던, 제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 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일단락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향후 액션 플랜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교황이 할 일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합의가 다 됐고, 트럼프도 그걸 잘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교황과 트럼프의 지금 행보, 트럼프는 반드시 어떤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건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짐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시비를 걸 거거든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원식처럼 발부둥 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의 파급 효과는 이란과 정전을 한 거는 트럼프의 위상을 올리는 데 도움이 안 돼요. 특히 대중적으로는.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하는 거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미국이 아주 처절하게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300억 달러나 아니죠, 500조나 갖다 바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거기에 경제 문제가 들어온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지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 일의 진전이죠. 전체적인 상황의 전개가. 그거랑 우리 경제 전문가가 안보실에 들어온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이재명이 트럼프에 납득시켰다고 스스로 입으로 말한 거죠. 단계적으로 일단 현재에서 핵탄두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ICBM은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으며 그 다음 상호 신뢰관계를 회복해서 자연스럽게 비핵화로 간다. 이런 단계적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납득을 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납득을 한 겁니다. 이걸 이상론으로 이야기했으면 너무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현실하고 너무 다르잖아. 이러면 끝이죠. 이제 지금 트럼프가 그런데 비현실적인 담론의 귀를 기울일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예.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구간이, 여러분,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한테 가장 좋은 그림은, 그리고 트럼프 일기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북한하고 합의했을 거예요. 비핵화 바로. 지금 아니에요. 그걸 이재명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걸 납득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된다면 상당히 큰,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미국은 자기들이 팽하고 나가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자는 이야기고, 그 사이에 4년간에 걸쳐서 미국은 이제 엄청나게 망가졌죠. 지난 4년간에 금값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 이란전 버리고 우크라이나전 깨지고. 그렇죠? 그런데 협상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협상의 조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핵을 바로, 지금 트럼프는 그게 상당히 유리하죠. 전 세계에 이야기하기 좋으니까. 네. 자, 그 부분은 이란과도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납득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됩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빠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은 이것을 파묻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잔치를 벌여야 될 거예요. 빵빠레가 더 울려 퍼지고 또 경제 투자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돼야 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바로 돈이 된다는 게 바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왜? 비핵화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 수를 양보했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 그걸 때 양보 안 했고 우리도 동의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도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투자 바람이 더 거세게 불 수 있다. 그건 이재명이 노리는 바이기도 한 것 같아요. 투자를 빨리 해라. 정치적으로 그냥 승리하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비핵화 이러면서 종전선언 말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미국 너희도 상황이 안 그렇잖아. 거기서 결국 트럼프가 동의한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달러를 써서 생기를 돌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진짜 새끼를 쳐야 되겠구나. 건강한 새끼로. 예, 이거 엄청나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안보비서관이 제3차장으로 발탁됐다. 신속하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략실장인가요? 예. 이제 호칭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역대급 호황이다. 지금 밖에서는 우리가 좀 거품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이미 약간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그리고 AI로 간다는 확신이 있다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해서 확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도움을 받는 측면도 커요. 지금 이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이재명의 이야기고 북한의 이야기예요. 네. 훨씬 너희도 목숨을 걸어라. 팔이나 다리 하나 잘릴 각오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트럼프가 지금 수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신뢰 회복을 하는데 훨씬 더 노력을 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원하는 바다. 지금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기에 비해서 지난 1기 때는 억지로 맞춘다는 느낌이 좀 강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망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이건 직후하기보다는 훨씬 더, 이거는 완전히 구명보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이 이야기한 것 중에 주식시장 이제 시작이다, 거품 이기는 큰형, 이런 이야기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진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 가을 전에, 훨씬 전에, 이번 여름 중에라도 투자 반응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수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보게 되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덤빌 거예요. 모든 자산이 총동원될 거예요. 문화적 자산이, 경제 포함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범이죠, 이름이. 전략실장인가요? 예. 청와대 보유세, 양도세 합리적 조정. 이 호황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 타이밍에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건 엄청난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3차장이 경제안보 전문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지금 납득한 후에 자, 이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추가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가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대세 급등이 지금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골라서 보유세, 양도세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왜 이 타이밍에 골랐느냐. 안보실 3차장의 교체 이유랑 같은 거다. 그래서 거꾸로 트럼프가 납득했다는 게 그런 거다. 빨리 온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고했던 부분인데 지금 터뜨린다. 조금 급하게 나올 맛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근데 말씀드리고요. 이제 외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국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基本적으로 이란 전만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폭을 좀 넓히면 이스라엘, 이란, 미국의 삼각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생각은 유럽은 뭐 미국 시킨 대로 한다. 러시아는 크게 상관없다. 중국도 지금 뭐 발 담근 기미가 없다. 그런데 한국이 지렛대로, 한반도가 지렛대로 쓰이고 있다는 걸 누구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통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작전이. 자, 위에 것부터 볼까요? 티격태격하는 거, 좌로 왔다, 우로 왔다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이제 약간 친중적인 내용이죠. 미국 사람이죠. 이게 데니 홍인가 이름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란의 전문가고 교수인가 그렇고 지금 서방권에 주로 많이 나와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미국이 항복을 했는데 그것을 네타냐후가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딜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곧.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속보 같은 게 뜨더라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라고. 근데 그 후속 보도는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목줄이죠. 여기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요. 그게 과거의 서양의 사고방식인데 그 바깥에 있는 큰 움직임을 못 보고 있어요, 다. 여기에서 한국이란 지렛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느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빨리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장 교체하고, 조금 전에 이제 전략실장이 부동산 투기 억제책, 제도적 억제책 바로 꺼내겠다는 거랑 일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전혀. 밑에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속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됐던 미어샤임입니다. 미어샤임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딜을 밑에서 조장하고 있다.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미어샤임의 입장은 이란에서 미국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주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해 주지는 못해요. 일단 잘 됐다는 입장이에요. 못 이길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럼 했냐? 자, 여기는 경제 문제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금값 문제하고 미국 경제 현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자, 이거는 위에가 TLDR이라고 영국 거죠. 그래서 약간 대한 언론 같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악의 협상이다. 그래놓고 이란한테 300 빌리언을 준다. 이 얘기를 하면 3천억 달러죠. 3천억 달러? 10억? 100억?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맞죠? 이걸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으면 충분히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서양 대중이 갇혀있는 테두리에서 보자면은 이런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투자의 형식을 빌리든 뭐든지 간에. 근데 투자의 형식을 빌린다 그랬더니 전쟁을 선호하던 유택의 자본들도 돌아섰잖아요. 이건 돈 이야기니까. 근데 대중한테는 이게 먹히는 이야기예요. 졌다. 전쟁 배상금 지불했다.
그래서 일단은 유택의 자본, 달러 자본은 잡았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계속 궁지에 몰리는 거잖아요. 거기 밟고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 그 다음 후속이 나와야 돼요. 일단 무엇보다 대중이 이거에 현혹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충분히 언론들이 장난칠 수 있거든요. 언론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 모르잖아요. 소위 전문가들도.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대중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지난번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미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전에 지낸지 몰라요. 북한 거는 크게 터트리면서 할 수 있어요. 예, 남한이라는 지금 남한은 거기다 휘발유, 긍정적인 방향으로 휘발유를 갖다 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드럼통으로. 예, 문화적 자산도 빵빵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게 필요한 거예요. 민심이 돌아오려면. 지금은 돈은 돌아서요. 돈줄은. 그것만 해도 내 때는 허덕이잖아요. 자, 그 밑에는 역시 한국적인 상황, 한반도 상황을 지렛대로 쓴다는 것을 모르는 이 밑에 양반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제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캡창을 보여드립니다.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은 계속 또 다른 전쟁이 필요한 상태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끝물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십니다. 미국이 자체가 힘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한국이나 지금 트럼프가 그리는 전 세계 뭐라고 할까 새로운 물류망의 개통, 그리고 다극화 세상, 그리고 중국과의 합의, 그리고 왜 중국과 트럼프가 합의를 했으며 관계 회복을 했으며 또 시진핑과의 그 이후에 북한을 가서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림만 가지고 뭐가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야, 자, 위에 볼까요, 이거? 자, 터커 칼슨이죠. 터커 칼슨이 이야기한 거죠. 예. 트럼프가 이란하고 딜을 했다.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미어샤이머처럼 거기에 대해서 네오콘이나 딥스테이시 되게 지금 광분하고 있다. 이걸 망가뜨리기 위해서 막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틀 전에 나온 거거든요. 자그마치 조회수가 142만 회나 돼요. 엄청나게 높죠. 예. 자, 요 밑에 거는 전형적인 네오콘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의 이유야 뭐든지 간에, 앞으로 진행이 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이란에 가해졌던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고? 말려 죽일 수 있는데, 이란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들이에요. 되게 단안적이고, 말초적이고, 흑백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탈을 쓴 자본주의의 동물들이죠. 예. 자, 우리도 이런 세력들이 조금 있죠. 내부에. 자, 이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평평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트럼프는 이건 알 거예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걸 왜 몰라주지? 이런 이야기 당연히 아니에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현상 안에서 대중들의 시야에 들어오는데 대중들을 좀 더 계몽시킬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뭐 도인이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잖아요. 예? 이 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주어진 제한 요인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려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랑 이재명이 만나는 날 제가 창문까지 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구의 현생사진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 지금 이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목욕탕에 있던 저울 마지막 하나 100g짜리 딱 올리면 한쪽으로 탁 넘어가는 그 정도 균형이에요. 간당간당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빨리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중들의 지형이에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6개의 소위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냈다냐고 치고 나올 수 있죠. 반격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움직이는 방향으로 더 세게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기정사실화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정치적 이벤트에서 문화적 이벤트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이 최대치로 사용돼야 될 거라고 봐요. 남북 문제를 어떻게, 북한을 어떻게 국제사회로 대비시키느냐, 부드럽게. 과거의 악감정이 싹 지워질 정도로의 단계적 이벤트 조정이 필요하다. 이젠 프레젠테이션의 문제예요.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를 띄우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우원식이 말이에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나오는지도 몰랐고, 지금 뭐 정청래도 김민석의 대결인데, 우원식이 여기서 왜 굳이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했느냐. 이거는 민주당 분열을 지켜보기 힘들다. 여태까지 국회의장하고 다시 당으로 와가지고 총재를 한 적이 있었나? 저는 대부분 고문식으로 빠진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이 자체가 저는 의외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원식이 나오려고 했던 모양이네. 아직 야망이 남아있네. 자, 그러면서 밑에 내용 볼까요? 경향신문에서 뽑은 제목인데, 우원식이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그 민주당 만나 상처 조롱 분열 뒤에 무엇이 남나. 전대 불출마. 김대중 노무현의 그 민주당 만나. 내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김대중 노무현 우원식이 해야 될 건데. 그럼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김대중 노무현 땅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에요. 죽은 사람만 이야기했죠. 이건 문재인. 그 다음 이 말은 즉 뭐냐면 지금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의 그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이게 지금 언론들이 많이 민주당 수박들한테 포섭이 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걸 왜 대비를 안 해줘? 그때는 노무현 때는 노무현이 뭐죠? 직무 정지됐을 때 민주당에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던졌어요. 거기에 당내 장악을 전혀 못했어요. 문재인 때는 한결 나았죠.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승리했죠. 그래서 믿었던, 그리고 역량이 있었던 이낙연을 국무총리까지 썼다가 당으로 보냈더니 배신했잖아요. 수박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기회를 가져간 거예요. 우원식도 그게 계열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란의 밤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헌법을 바꿔서 내각제로 하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내에 많은 의원들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민주당 내부에도 많이 동의를 하는 바이다. 그게 수박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해먹자라는 거예요. 일본 자민당처럼. 그런 말에 대해서, 그런 중차대한 말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제가 돌았나, 저런 소리를 하고 무시당했죠, 바로. 그리고 그다음부터 계속 틈만 나면 개헌 이야기하고, 광주 가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김병기 뒤에도 김병기하고 끈이 닿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전북이 싹 갈렸죠? 전남도 좀 갈렸어요. 그래서 수박들이 엄청나게 위축됐어요. 그래서 당의 장악력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을 미는 것 같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그런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정치인들도 버거웠는데 김민석이 오면 우리 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욕을 하는 거에 진배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위축됐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은 전부 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인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도 상당히 잘해줬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죠? 타협을 안 해줬거든요. 처음에 김병기가 설치고 이럴 때 위험했죠, 살짝. 그렇지만 그들 같은 계열인 정치인 내 후속으로 왔던 법사위원장, 국회에서 주식 투자하다가 차명으로 걸려서 날아갔죠. 거기도 이 계열이잖아요. 지금 전북지사로 날아간 친구. 예,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우원식이 이런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거 너무 이야기 세게 한 거거든요. 이거 저주를 한 건데, 여차하면 우리가 갈라져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정계 개편을 시도한다. 당신 나라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호남의 민심이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누구하고 붙을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당 거구 정당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을 정도예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자멸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상처, 조롱, 분열. 저는 하나도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당은 안에 당연히 권력 투쟁하는 거죠.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고 이런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난 더 이상 여기서 존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상처, 조롱, 분열을 언급했지만 저는 우원식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 우리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큰 단서를 포착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언론도 누구도 다루지 않더라고요. 우원식이 왜 그날 내란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하게 됐으니까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을 하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칠 수 있게 하자. 내란의 본질로 밝혀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적 욕심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동의를 하신다? 이런 말을 짓거렸단 말이에요. 얘가 수박이구나.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었구나. 나는 국민의힘과 붙을 수 있다 가서.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낙연이 이렇게 녹아났구나. 그래서 문재인을 군지로 몰았구나. 이재명한테 와서도 또 그 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재명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네? 남북 문제까지 바통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욕을 이렇게 한 바가지나 퍼붓고 가는 겁니다. 은퇴의 말을 희한하게 하네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